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고등학교 시절을 그리고 대학까지 아이를 캐나다에서 공부시키지 않았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리고 대학도 캐나다 대학은 진학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엔 아예 원서를 캐나다 대학은 한 곳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무상교육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무상교육입니다. 물론 사립이나 특수한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공교육 기준에서 그냥 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무료라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다 그냥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공짜라고 무조건 그냥 선택해야 돼 생각 없이, 적어도 저희는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꼭 그럼 돈을 많이 써야 돼?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무료라는 메리트는 있었겠지만,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한국에서는 캐나다로 고등학교 시절에 유학도 떠나고, 꼭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조차도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선택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저희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그 선택을 후회하냐?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사람이란 게 캐나다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희가 선택한 말레이시아 옵션이 저희에게는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더 맞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아이의 역량이, 그런 학습적인 역량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포텐이 그래도 많이 터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로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조차도 캐나다 대학은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은 이유 중에, 캐나다도 한국의 스카이처럼 UBC 대학이나,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 UT라고 불리는 토론토 대학교, 그리고 퀘벡주에 있는 맥길 대학교, 이런 정도의 대학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명문 대학교가 맞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도 맞고요. 하지만 그 대학조차도 저희 아이에게 과연 그 대학들이 어떤 거를 줄 수 있을까? 저희 아이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메리트보다는 그렇지 않은, 메리트가 아니라고 어떤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이에게는 다른 분들이 보는 그 큰 메리트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단 캐나다 대학조차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다닐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들이나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캐나다 대학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국제 학생들에 비해서는 저렴한 학비를 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한국에서 아마 한국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학교, 앞서 말씀드린 대학교에 공대 기준으로 유학을 오려고 하면 1년 학비가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6, 7천만 원은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은
그런 학비를 내지 않습니다. 뭐 학과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1,000만 원 미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국제 학생들이 한 6, 7배 이런 학비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학교마다 전공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메리트가 저희한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아이가 캐나다에서 저렴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옵션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캐나다 대학들은 저희에게는 그냥 정말 하나의 마지막, 아이가 대학을 다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에 원하는 대학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다 못 간다 했을 때 그 말씀드린 대학들이 저희에겐 그냥 하나의 옵션 정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대학 합격했어? 그 대학이 만만해? 그리고 그 대학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캐나다에 제가 말씀드린 대학들은 물론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진입이 어려운 전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면 그 세 대학 중에 UBC, UT, 맥길 대학 중에 한 곳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등수가 나오진 않지만 캐나다 고등학교 시스템도 등수가 나오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반에서 한 반이라는 의미도 좀 다르죠. 한국은 한 반이 있고 그곳에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과학 수업도 하고 수학 수업도 하고 하지만 캐나다만 해도 중학교 과정부터는 학생들이 그 교과목의 담당 선생님 교실을 찾아가서 수업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반에서 1등 이런 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듣는 과목들도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고 다른 과목들을 수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등수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수한 친구들은 가려지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그래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말씀드린 그런 대학에 자기가 원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에서 심지어는 1등을 해도 스카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스카이에 쓴다고 무조건 합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캐나다의 대학들이 말씀드린 대로 명문 대학교이긴 하지만 적어도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최상위에 있는 학생들은 말씀드린 세 대학에 입학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 분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교 1등도 서울대를 한국에선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학교에 따라서 연세대도 못 보내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고대도 못 보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캐나다는 조금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입시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주에서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참고로 그렇지 않죠. 한국 분들은 주에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학을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캐나다일지라도 아무래도 이민 1세대 분들은 그런 한국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학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거를 싫어할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게 사실이에요. 캐나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캐나다 현지 사람들은 그런 거에 조금 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지까지 꼭 명문대라고 자녀를 대학 보내거나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 한국 이민자 분들에 비해서는 그런 게 현격히 그런 경향이 덜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대학들이 저희 아이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학교 이런 네임 밸류가 있고 학교가 명문대고 그리고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빼고는 아이의 뭐 이런 커리어나 이런 미래의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메리트가 크게 더 큰 그런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이게 제 결정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선 분명히 결정도 해야 되고 입시를 위해선 대학도 선택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무조건 그냥 캐나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니까 내가 자격이 되니까 무조건 그냥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 안 하고 그거를 선택하고 대학도 명문대고 학비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적어도 저희 가족의 그런 소통 안에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저희에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결과적으로 캐나다 대학을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학도 지원을 한 곳도 하지 않았지만 캐나다 대학 역시 지원하지 않은 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결정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자녀가 캐나다 대학을 원서조차 안 쓰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적어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대학을 안 갈 수는 있지만 캐나다 대학에 원서조차 내지 않은 경우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고 캐나다 영주권자라고 꼭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겠죠. 캐나다 사람들조차도. 하지만 지원을 이제 저 같은 이민자의 경우에 그리고 지원을 한 곳도 하지 않은 경우는 정말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 중에 이제 제가 해외의대 컨설팅을 하니까 해외의대 관련해서 왜 호주의대 안 보내냐, 왜 영국의대 안 보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스템은 다르지만 캐나다 의대도 있거든요. 캐나다 의대를 선택하지 않는 플랜을 애초에 가지고 있는 저희한테 굳이 저희가 호주에 정착할 어떤 꿈을 꾸지 않고 있는 저희 아이가 호주의 의대를 간다거나 영국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그 생각이 없는 아이가 영국 의대를 가야 된다거나 이럴 이유가 저희에게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한국 학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외 의대니까 영국 의대나 호주 의대 당연히 선호하는 의대고 목표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캐나다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 옵션도 고려하지 않는 저희에게 영국 의대랑 호주 의대가 전혀 어떤 메리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제 기준에서 학제는 다르고 시스템은 좀 다르지만 제 기준에선 캐나다 의대나 영국 의대나 호주 의대나 같거든요. 어디가 더 뛰어나고 어디가 더 우수하고 그냥 대부분의 호주 의대, 영국 의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입하는 거 그리고 캐나다 의대는 미국처럼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물론 호주나 영국도 대학원 과정에서 의대 과정이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처럼 그렇게 의대를 가는 비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시스템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의대 교육의 명성이나 질은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저희에게, 캐나다를 선택하지 않고 캐나다 옵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저희에게 호주나 영국 의대를 굳이 왜 안 갔는지 궁금해 하실 수는 있지만, 마치 왜 영국 의대 안 갔어? 왜 호주 의대 안 갔어? 이런 식으로의 그런 접근은 적어도 저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이슈였거든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그 관련 영상을 올린 거에 전혀 제 의도랑은 다르게 제 입장에선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한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마침 이제 아이 그 진학 관련해서, 입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려한 부분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가 수술하는 의사들을 몇 년 안에 대체할 것이다. 사실 벌어져야 벌어지는 일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AI 시대에 의사들도 상당히 AI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떤 판독도 의사분들보다는 AI가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고요. 진단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중에서도 AI에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은 의대 교육이라고 해도 분명히 요즘 AI 시대라고 해서 다 AI 대비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차이는 학교마다, 국가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제 그 투자해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국가나 학교에 전폭적인 투자가 있어야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의대 가면 무조건 의사 된다. 저희는 그 생각도, 그 틀도 저희에게는 거의 의미가 굉장히 약한 컨셉이었거든요. 아마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의대를 간다고 하면은 그냥 의사 되겠지. 열의 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 저희 아이가 생각하는 길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를 나왔다고 다 의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과학자도 있고, 그리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과학자랑 같은 거지만 연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다양한,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주에서 저나 저희 가족은 벌써 그 범주를 애초에 벗어나서 모든 생각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희가 보통 사람의 범주를 벗어났으니까 더 잘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잘나야지만 오히려 못나도 보통 범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 이상도 있지만 평균 이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의 결정이 평균 이하의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몇십 년 동안을 이런 교육 관련해서 정말 미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족들하고도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한 분야에 그냥 평생을 그냥 그게 제 삶입니다. 제 삶. 그러니까 적어도 제 아이가 가는 길에 아이가 제 말을 듣고 무조건 다 동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과 조언을 그리고 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서포트와 조언과 정보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다 맞는 길이 될 수 없고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꿈꾼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이 꿈꾸지 못한 다양한 길들이 제 아이의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에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꿈꾸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현실에서